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기쁘거나 기대심도 없고 행복하거나 즐겁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직관적인 솔루션을 원해요. 이혼이나 별거를 해야 될까요? 원장님, 보통 부부 상담을 오는 부부들의 특징이 있나요? 부부관계는요, 한순간에 나빠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서서히 관계가 나빠지고 틀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3년 미만의 커플들이 상담센터를 진짜 많이 찾아옵니다. 3년 차면 가장 꿀 떨어지는 시기 아닌가요? 그 옛날 말이죠. 옛날에는 웬만한 거 다 참고 이렇게 살아가던 시절이어서 결혼해가지고 뭐 깨볶는 시절이 있었지. 요즘은요, 결혼하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싸웁니다. 자, 보세요. 결혼을 했더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집안일도 많죠. 먹고 사는 문제도 있죠. 또 내 배우자를 배려까지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노력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계속 요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 딱 들어보면 나도 노력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원하는 노력들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아내가 생각하는 결혼의 로망이 있고 남편이 생각하는 결혼의 로망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만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어? 이런 대화가 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갈등을 보편적으로 언제 하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하고요. 결혼을 합니다.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제부터 잘 살아보자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감정들이,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서서히 멀어지는 유형들을 8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부 간 대화 단절. 부부가 한 공간에 있지만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한 사람은 핸드폰 보고 있고 거실에 있고, 한 사람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버려서 대화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주보고 밥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 보면서 먹는다던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쉐어하우스에서 멤버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서로를 관심 갖지 않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2단계는 떨어져 있어 봤더니 더 편하다. 혼자 있을 때 너무 편한데 같이 있으면 왠지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배우자가 한 며칠 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혼자 있으니까 살 것 같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완전 스트레스다.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요게 2단계예요. 3단계는 할 말이 없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좀 깊이 있는 소통을 하거나 공유하는 느낌이 전혀 없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대화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오늘 아이 몇 시에 픽업해야 돼. 이것만 얘기한다던가, 오늘 몇 시에 들어와? 나 오늘 늦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서로에게 해야 될 일과 규칙들만 알려주지 절대 깊이 있는 공감이나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 관계 같은 느낌인가요?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집은 아이의 정서가 메마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감정들이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 말을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심각해지는 경우들은 아이들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 대화를 안 해. 그럼 아이가 말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언어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이 그럼 말을 안 하고 싶으냐? 그건 아니에요. 정서적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자와 해야 되지만 이걸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4단계는 부부관계 불만족이죠. 자,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얼굴도 마주보지 않고 눈도 마주보지 않는데 스킨십을 할까요? 절대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터치하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대화도 안 하는 부부가 몸의 대화를 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문제는 지금까지도 심각했는데 뒤로 가면 더 어마무시한 단계가 남아있다는 게 더 슬프네요. 5단계는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나 태도, 습관들이 변화할 거라고 전혀 기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너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요구해도 절대 변화되지 않으니 실망감은 굉장히 커지고 변화에 대한 시도조차도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 개선
개선에 대한 노력도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 6단계는 더 이상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아예 대화 단절이고 서로에 대한 노력조차를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싸우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죠. 네, 원장님, 안 싸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유, 안 싸우는 게 좋은데 이 감정이 해피하고 좋아서 안 싸우는 거 하고 나는 더 이상 너는 포기했어. 그냥 대화조차도 하지 않아서 안 싸우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서로 싸우지도 않는다는 건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심이 아예 배제됐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단계 정도가 오면은 경제적 관계라든가 기능적 관계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파트너십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7단계는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기쁘거나 기대심도 없고 행복하거나 즐겁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과 무력과 공허함이 온 마음을 차지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의 마음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엄청 많이 느끼고 또 후회를 하면서 자기 비판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단계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다른 인생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직관적인 솔루션을 원해요. 이혼이나 별거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부부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원장님, 저희는 이혼이 답이겠죠? 라고 저에게 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원장을 찾아왔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자녀 고민으로 인해서 이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관계가 틀어진 게 인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만 알려주면 전문가가 아니죠. 틀어진 관계 회복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말투, 언어, 표현이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인정해주는 인정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내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다 이러지 마시고 사랑한다,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나는 그냥 알아서 알아주겠거니 하지 마시고 고마운 건 고맙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는 사랑해, 예뻐 보일 때는 예쁘다, 이렇게 100%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부부관계는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계산적으로 감정을 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솔루션을 드리자면 세상에 부부관계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게 당연하거나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오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집안일을 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만 전달한다면 절대 부부관계가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은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최고의 선택이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혼은 최선의 선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은 최후의 선택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연습과 노력을 먼저 해보시고 최후의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실은 상담을 오죠. 제가 하루면은 거의 3커플에서 4커플 이상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저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8단계까지 가고 오게 되면 마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나 솔루션이 드리려고 해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부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다 거치고 오지 마시고 1, 2단계만 돼도 좀 노력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어디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이 병원도 가보고, 이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면 저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에서 치료가 없다면 또 다른 데도 찾아보고, 나에게 정말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게 보편적으로 몸이 아팠을 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면 한 번의 경험으로 상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상담뿐만이 아니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없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계속 엉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새로운 연습과 습관과 표현들을 바꾸는 거, 이거 찾아가시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를 만나서 부부관계에 대한 연습을 하고 좋은 습관으로 만든 분들은 관계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최근에 제가 또 굉장히 깊은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 상담과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새 생명이 탄생됐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 딩크족이었던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이가 생겨서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도 거의 꽤 오랜 시간들을 갈등을 하다가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고 좀 더 행복해지고 안전해지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카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갈등을 하고 있다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례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